네, 전기설비 기술규준 및 한국전기설비 규정입니다. 81번 전기 철도 측의 전식 방지 또는 전식 예방을 위해 고려하여야 할 방법으로 틀린 것은, 전기 전식이라면은 우리가 그 부식이죠. 누설 전류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그 전기 철도 레일이 귀선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귀선에 흐르는 전류가 대지로 누설되면은 그 대지에 있던 수관, 가스관 이런 관들이, 금속 관들이 부식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전기 철도 측에서 대책과 혹은 관, 그러니까 매설 금속체 측의 대책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그러면 보세요. 1번 변전소 간격 축소는 전기 철도 측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책입니다. 매설 금속체 측에서 변전소 간 간격을 축소시킬 수는 없죠. 2번 레일본드의 양호한 시공은 이것도 전기 철도 측 대책인데, 레일본드가 뭐냐면 우리가 레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레일이 있고 레일과 레일이 이렇게 떨어져 있죠. 전기 철도 레일이요. 여름에는 늘어나고 겨울에는 압축되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 사이를 우리가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귀선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 레일을 타고 이렇게 흐르니까 저항이 작아서 귀선 전류가 잘 흐르고요.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 레일 본드라고 합니다. 따라서 레일 본드도 전기 철도 측의 대책이고요. 장대 레일 채택, 뭐요? 이 레일이 큰, 긴 레일을 채택을 한다. 이것도 전기 철도 측 대책이고, 배류 장치 설치입니다. 배류 장치란 것은 누설 전류 때문에 전식이 일으킨다 했고, 그러면 그 누설 전류를 강제로 빼버리거나 혹은 선택해서 빼버리는 강제 배류기, 선택 배류기 등을 설치하는 것이, 이것은 매설 금속체 측의 대책이 됩니다. 따라서 81번에는 4번. 82번 전선의 접속법을 열거한 것 중 틀린 것은 전선의 접속법입니다. 일반 전선의 세개로 30% 이상 감소시키지 않는다가 아니고 20% 이상이죠. 2번 접속법은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충분히 피복하고, 3번 접속법은 접속판, 관, 기타 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맞고요. 4번 알루미늄 도체의 전선과 동도체, 다른 종류의 도체를 접속할 때는 부식이 생기는데 그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83번 터널 내 교류 220V 애자 공사로 전선을 시설할 경우 노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되는가? 터널입니다. 터널에서 저압이 있고요, 고압이 있는데, 저압은 2.5m, 고압은 3m입니다. 문제에서 220V라고 했고 220V는 저압이죠. 그래서 답은 2번 2.5m. 84번 옥내 저압 전선으로 나전선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84번에 딱 외우시면 됩니다. 에버라저. 뭐다? 나전선이 사용 가능한 거 에버라저. 에자. 버는 버스 덕트. 라는 뭘까? 라는 라이팅 덕트. 접은 접촉 전선입니다. 그래서 에버라접에서 에버라접, 에자, 버스 덕트, 라이팅 덕트, 접촉 전선, 요것만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 라이팅 덕트 맞고, 2번 버스 덕트 맞고, 3번 에자 공사에 의해서 전개된 장소도 맞고, 4번 금속관 공사는 아니죠. 금속 공사 아니고 접촉 전선이 되어야 됩니다. 84번에는 4번. 85번 지중전선로를 관로시각에 시설하는 경우 매설 깊이를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지중전선로를 관로식에 의해서 일반적인 경우는 1m. 만약에 그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다.
그러면은 0.6m죠. 일반적인 경우는 1m. 답은 2번이고요. 86번 저압 수상 전선로에 사용되는 전선은 저압 수상 전선로가 있는데 저압과 고압이 있죠. 저압은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이고요. 고압은 그냥 캡타이어 케이블입니다. 저압과 고압 모두 수상 전선로는 캡타이어 케이블인데 저압에서는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답은 4번이고요. 87번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전선로 중 3도를 초과하는 수평각도 이루는 곳. 3도를 초과하는 것. 직선형, 각도형 있죠. 직선형은 3도 이하, 각도형은 3도를 초과하는 곳이고, 각도형도 중각도, 경각도, 중각도가 있고요. 경각도는 3도 초과, 중각도는 20도 초과 이렇게 되죠. 그래서 3도를 초과한다 그러면 각도형이 됩니다. 1번 내장형 뭐요? 내장형은 딱 나오는 것이 한꺼번에 외워달라고 했죠. 경관의 차가 큰 내장형, 경관의 차가 큰 내장형. 인류형은 말 그대로 인류하는 곳. 보강형은 직선 부분을 보강하는데 사용된다. 87번에 4번. 88번입니다. 직류 750V 전차선과 차량 간의 최소 절연 이격거리는 동적일 경우 몇 밀리미터인가? 88번에 이렇게 됩니다. 전차선이 제가 구조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전차선 지지물입니다. 그리고 지지물 있죠. 철도 지지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급전선이 있습니다. 급전선 애자, 급전선 애자에서 급전선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얘가 급전선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거 뭐냐면 조가용선이에요. 조가용선이고, 조가용선에서 이렇게 전차선이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전차선이 연결되면 전차가 이렇게, 이 전차요. 전차고 여기 레일이 있죠. 전차가 레일 위를 달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판타그래프라고 해서 전차선에서 전기철도로, 그래서 이렇게 되죠. 전기철도에 전동기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급전선에서 전차선으로 전기를 공급하죠. 그러면 전차선에서 판타그래프를 통해서 전동기에서 전동기 돌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레일을 통해서 귀선로로 이렇게 루프를 형성하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지금 묻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전차선과 이 전기철도와의 이 이격거리 있죠. 전차선과 철도와의 이격거리를 묻고 750V에서는 이것이 동적이거나 정적이거나 모두 25mm 2.5cm죠. 25mm 이다 해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750V일 때는 동적이거나 정적이거나 모두 25mm인데 이런 거죠. 동적인 것은 움직이고 있을 때, 전기철도가 움직이고 있을 때 이 사이 거리입니다. 정적인 것은 멈춰 있을 때 이 사이 거리요. 그러니까 정적일 때는 더 가까울 수밖에 없게, 동적일 때는 더 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750V급에서는 이렇고요. 1500V급에서는 동적일 때 100mm, 정적일 때 150mm.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기철도, 직류 많이 사용하고요. 1500V 많이 사용하는데 1500V급에서는 100mm와 100mm와 150mm, 10cm와 15cm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철도가 KC가 적용되면서 가장 많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기존의 전기철도 문제들 있죠. KC 적용되면서 거의 쓸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거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 전기철도 부분은 예전에 비해서 기출 문제 그대로 출제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철도 부분은 이론을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9번입니다. 태양전지 발전소에 태양전지 모듈 등을 시설할 경우에 사용 전선의 공칭 단면적은 얼마냐? 태양전지 모듈
옥내 배선과 마찬가지입니다. 옥내 배선 전선 얼마? 2.5mm죠. 그래서 2.5제곱밀리미터죠. 여기서 태양전지 모듈도 똑같이 2.5제곱밀리미터 이상이다. 그래서 태양전지 모듈 따로 하지 마시고요. 옥내 배선과 같다. 그럼 2.5 그대로 따라올 겁니다. 90번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과 가공전선과 가공약졸전선 등을 동일 지짐으로 시설하는 경우에 특과 가공전선로는 어떤 종류의 보안공사로 하여야 하는가? 보안공사가 있는데 보통 35kV 이하의 2차 접근이면 2종 특고 보안공사고요. 35kV 넘으면서 2차는 1종 특고 보안공사입니다. 그리고 1차 접근 상태면 보통 3종 특고 보안공사인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35kV 이하인 특과 가공전선과 가공약졸전선 등은 동일 지지물 시설했다. 그럼 그 지지물 사이 저지물에서 전선과 가공약졸전선 사이 이격거리가 굉장히 가까울 겁니다. 2차 접근 상태 이내에 들어갈 것이라 보고 35kV 이하일 때는 2종 특고 보안공사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1번 볼게요. 91번. 전기철도 급전 시스템에서 레일 전위의 최대 호용 접촉 전압은 얼마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가? 단 작업장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다. 레일이 있습니다. 전기철도 레일은 이 개념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변전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철도는 변전소에서 전기를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전차선을 통해서 공급하고 전동기를 돌리고 철도 레일이 귀선이 되어서 이렇게 변전소로 돌아가는 이런 것이고요. 얘가 레일입니다. 레일인데 귀선 전류가 흐르는 일종의 전선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전류가 흐릅니다. 레일을 통해서. 그렇게 했을 때 이 레일이 접지를 하면은, 만약 접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접지를 하게 되면은 전압은 0이요. 0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81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레일에 흐르는 전류가 모두 땅으로 흘러버리면은 부식, 즉 전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지를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류가 모두 땅으로 흘러니까. 접지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기에 전위가 높아지는 거죠. 전압이 어느 정도 상승하게 돼서 그 전압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일의 전위를 일정 값으로 그 규정을 정해 둔 겁니다. 이 문제에서 묻는 것이 그거예요. 전기철도 급전 시스템에서 레일 전위에 최대 허용 접촉 전압은 얼마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가 했을 때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0.5초 이내가 있고 0.5에서 300초를 초과하는 것이 있을 때 AC 교류가 있고요. DC가 있습니다. AC에서 0.5초 이내의 접촉 전압은 670이고요. 그리고 여기 65V와 60V입니다. 65V, 60V. 직류는 535V요. 그리고 120V와 60V인데 이 문제에서는 뭐냐? 이 레일의 전압이 높으면은 안 되죠. 그런데 더군다나 작업장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는 일반 레일도 그런데 작업장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는 교류는 25V, 직류는 60V입니다. 여기 150V와 120V. 150V와 120V고 60V입니다. 즉, 이 값이 뭐냐면 SLV, PLV 아시죠? 특별저압, 교류 특별저압 50V 이하고 직류 특별저압 120V 이하인데 그것의 반이에요, 반. 예. 그래서 91번에서는 직류고요. 직류고
작업장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60V가 됩니다. 답은 1번. 전기 철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전기 철도 부분이 예전에 판단 기준에서 사용하던 그 나왔던 문제들이 거의 물갈이 되고 없어지고 이런 새로운 문제들이 대체되기 때문에 좀 더 완벽하게 준비하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좀 암기하고 표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92번. 소맥부 전문 기타의 가연성 분이 존재하는 곳에서 저압 옥내 배선으로 적합하지 않는 공사 방법은, 이런 경우 제가 순서를 매겨서 1번은 케이블, 2번은 금속관, 3번은 합성 수지관, 4번은 가요 전선관이라고 했죠. 그래서 순서 1번 케이블은 모두, 그 다음 금속관, 그 다음 합성수지관, 그 다음 가요 전선관인데 92번에 1번 케이블은 무조건 됩니다. 2번 금속관 되죠. 3번 합성수지관까지 하니까 얘들 3개 모두 가능하니까 나머지 안 되는 것이 가요 전선관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매겨서 금속관부터 하나씩 쳐내시면 되고요. 92번에 4번 93번입니다. 특과 변압기로서 변압기 내부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 경보장치를 시설해야 할 뱅크 용량의 범위는인데, 변압기에서 보세요. 10,000 이하입니다. 이하는 경보도 되고 차단도 됩니다. 10,000 이하는요. 근데 10,000 미만은요. 10,000 미만은, 그런데 10,000 넘으면 얘는 경보는 안 되고 오직 차단만 된다. 그럼 93번 문제에서 경보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는 것은 차단이 아니고 경보 장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10,000을 넘으면 차단이니까요. 이것은 10,000 이하다. 즉 5,000 이상 10,000 미만이다. 답은 2번입니다. 93번에는 5,000 이상 10,000 미만에서 경보장치를 시설한다. 계속해서 94번 볼게요. 94번 66kV에 사용되는 변압기로 취급자 이외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울타리 담당 시설치에서 시설하는 경우 울타리 담당의 높이와 울타리 담당으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이런 경우는 울타리 담 나오면은 160kV 기준 6m죠. 160kV 기준으로 6m인데 160kV를 넘으면 6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 160kV까지는 6m입니다. 그럼 94번은 66kV니까 160kV 이하죠. 따라서 6m가 됩니다. 95번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 중에서 외함 접지 공사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는, 접지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 1번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기전압 150V 이하의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기 때문에 접지 공사를 생략할 수 있고, 2번 철대 또는 외함의 주위에 절연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고, 3번 전기공법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이중 절연의 구조로 되어 있는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도 이중 절연이 되어 있으니까. 4번에 전격 감도 전류 20mA. 우리가 누전 차단기가 우리 책에 시험에 나오는 건 곧 두 종류 정도 있죠. 15mA가 있고 30mA가 있는데, 15mA는 욕실 있죠. 욕실, 물기가 있는 욕실, 그런 곳에는 15mA 0.03초 전류 동작형이고, 그 외에는 대부분이 30mA 였습니다. 나머지 똑같죠. 0.03초 이내 전류 동작형. 그런데 20mA는 아니죠. 15mm 아니면 30mm.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96번 조상 설비에 대한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조상 뭐다? 위상을 조절하는 것이
무효전력을 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효전력을 조정하고요. 궁극적으로 역류를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설비는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전기기기 기구를 말한다. 97번 합성수지관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은 시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합성수지관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입니다. 1번 습기가 많은 장소이기 때문에 방습장치 사용했고 2번 전선 옥용 비늘 전련 전선 사용했다. 옥내 배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옥외용 전선 사용하면 안 된다. 97번에는 2번이고요. 3번 전선은 연선 가능하고 4번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로 맞죠. 예, 답은 2번입니다. 98번 가공전선의 취급자가 지지물의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지표상 몇 미터 미만 시설에서는 안 되는가? 얼마? 예, 1.8m. 발판 볼트를 1.8m 미만에 시설하면은 쉽게 발판 볼트 타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8m 미만에 설치하면 안 된다. 99번 강관으로 구성된 철탑의 갑종 풍압파 중은 수직 투영면 1.5m에 대한 풍압을 기초로 해서 계산한 값이 몇 파스칼인가? 철탑 강관입니다. 철탑 강관은 125, 철주 강관은 1117.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거 원형, 목주나 혹은 원형은 588이죠. 그래서 99번은 강관이고 철탑이면 125가 됩니다. 100번 전체 길이가 16m이고 설계하 중 6.8kN 초과 9.8kN 이하인 철근 콘크리트줄을 놓은 기타 집안의 연약한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할 때 묻히는 깊이를 2.5m보다 몇 cm 가산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초 안전율에 대한 고려 없이 시설해도 되는가? 일단 16m고요. 설계하 중 6.8kN 초과 6.8kN 이하입니다. 만약에 6.8kN 이하다. 6.8kN 이하면 700kg 이하고 그때는 16m일 때 2.5m고요. 6.8kN을 초과하고 즉 700kV를 넘는다고 하면은 그때 묻히는 깊이는 30cm를 더해서 2.8m 2.5m에서 2.8m 30cm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00번에는 답이 3번 30cm고요. 그래서 여기까지여서 2021년 3회에 치러졌던 전기 산업기사의 기출문제 CBT 문제 복원을 통해서 이렇게 풀이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격률이 조금 저조한 경향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이론을 더 강조해서 이론이 더 중요해졌다는 것도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요. 특히나 이번 시간에 했던 KC 관련 부분은 KC가 새로 적용된 부분은 기출 문제가 없습니다. 뭐 변경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욱더 이론을 쭉 공부를 해주셔야 시험에 대한 완벽한 준비가 될 것 같고요. 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예, 좀 힘드시더라도 꼭 이겨내시고요. 준비 열심히 하셔서 시험에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